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3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흔히 제목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개 이제 그렇게 되고 뭐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옵티머스 관련입니다. 근데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옵티머스 관련해서 그 뭐 수사 결과 수사 끝났어? 이런 정도로 아마 그냥 지나쳤을 텐데 왜 그러냐? 그 중에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내용이 뭐고 그러면 이건 뭐가 문제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 작년 10월 14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의혹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라임은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를 입혔다고 하고 옵티머스는 1조 2천억 원대의 피해를 투자자들한테 입힌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금융사들이 이런 펀드를 그 대신해서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 판 거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을 해서 철저히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거의 특별수사단급으로 해서 수사팀을 확대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라임과 옵티머스가 결국 정관계의 비호가 없이 과연 이게 가능했겠느냐 하는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론 문 대통령은 철저하게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라는 곳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내용이 이겁니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 그러니까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죠. 하나은행 직원들, 이 사람들을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형의로 기소를 했고요. 옵티머스 펀드 이걸 판매한 NH투자증권 직원하고 옵티머스에 거액을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계자, 이 사람들도 다 같이 기소를 했습니다. 옵티머스 대표라는 김재현 씨는 이미 구속 기소가 됐었죠. 이 사람하고 이 옵티머스 경영진, 이 사람들이 이제 옵티머스 경영진인데 이들하고 사이에 위법한 유착 관계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원래 수사에 착수한 거는 작년 6월이죠. 그리고 나서 1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고 지금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옵티머스 이거는요. 우선 이 사기를 옵티머스가 이게 사기 아닙니까? 사기 펀드인데 이 사기 펀드를 처음에 기획하고 집행한 옵티머스 관계자들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기 펀드를 판매한 NH증권이나 뭐 아니면 수탁사인 하나은행 이런 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옵티머스 판매한 요 부분을 이제 이번에 기소를 한 것이고 원래 옵티머스 기획 설계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김재현 대표 등 몇 명만 기소가 됐습니다. 몇 명만 지금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의 원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엄정한 수사 얘기를 해가면서 했던 것은 바로 정관계 로비 의혹. 왜냐하면 이 사기 펀드가 이 처음부터 사기였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금융감독원이나 또는 정관계에서 뭔가 뒤를 봐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은 김재현 대표가 만들었다는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펀드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느냐 하는 그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옵티머스 관련자들, 옵티머스 그 최초 대표였던 이혁진이라는 사람 지금 미국에 가 있었고, 그 후에 불려오지도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무슨 뭐 김치 관련한 장사를 한다는데 그러면서 뭐 무슨 샌프란시스코 우리 총영사관하고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전혀 지금 국내로 송환되지도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혁진 씨하고 김재현 대표하고 사이에 뭐 이런저런 송사가 있는데 거기서 등장한 게 바로 이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문건인데 이 문건하고 그 문건 주변에 보면 또 옵티머스 자문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결국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옵티머스 자문단으로 활동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정관계 로비, 왜냐면 이게 펀드 처음에 기획, 판매, 이게 전부 다 불법적이고 뭐 좀 이상한 점이 많은데, 그런데 이게 과연 그냥 이 사람들 힘만으로 가능했거든요. 금융감독원은 뭐 했느냐? 또 거기에다가 청와대 관련자 있는데, 청와대 관련자에 무슨 행정관인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또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관계 관련한 로비 의혹 이렇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특별 수사단 내 버금가는 대규모 수사단을 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는데, 자, 이번에 중간 수사 결과,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면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그 관련자들을 그 재판에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밝히지 못한 내용은 계속 수사 중 이러지만, 통상적으로 기자들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최종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수사에 대한 1차적인 마무리죠. 마무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수사 중 이거는요, 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마무리해서 재판에 넘기면 대개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결국 옵티머스 관련한 정관계 로비 의혹,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수사를 안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 딱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 그러면 정관계 로비 의혹은 정말 없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첫째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수사, 이 부분은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데 정말 수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의문이 생기고, 이게 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경제범죄 형사부에서 지금 이런 결과를 내놨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던 거와 이 결과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결국은 이 수사를 덮은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열심히 했는데 못 찾은 것이냐? 이런 의문이 또 하나 생긴다. 자,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 수많은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그냥 용두사미가 되고 넘어가는 것인가? 이런 지금 의문이 생기는 그 옵티머스 수사 마무리, 이런 겁니다. 그런데 뭐 저희 같은 사람은 그동안에 뭐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뭐 이런 거에 대한 성격이 정확하게 뭐냐? 뭐 이런 것도 사실 검찰이 지금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는 뭐야, 로비가 있었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옵티머스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또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관계 로비는 뭐 틀림없이 했다면 집권당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집권당이나 또는 정부에 했겠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태산명동의 서일필로 끝났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그런가? 그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관해서 특검을 요구했었는데 특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이 정말 자신이 있으면 이 문제에 관해서 정말 옵티머스 로비 의혹에 대한 정관계 두둔 이런 것이 없었느냐? 그러면 이제라도 서울중앙지검이 못 밝힐 수준이냐면 특검 등을 도입해서 이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정말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여기저기에 문건에 또는 자문단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이 지금 뭐 다 그냥 거의 무혐의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진상이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더 공론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유야무야 또는 용두사미로 넘어가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관한 정관계 로비 의혹에 관해서 추가 조사의 필요성 또는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